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확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을 말하죠. 부제는 3월 가상투자 수익률 공개입니다. 28일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기 불확실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스태그플레이션, 방금 말씀드린 저성장, 고물가 현상이죠. 이 우려가 더해지면서 미국 증시 많이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2.7%까지 폭락했습니다. 이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아침에 PCE 충격까지 더해졌습니다. PCE란 개인 소비 지출 지수를 말하는데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2.8% 상승해서 예상 0.4%, 2.7%보다 모두 상회했습니다. 이 PCE 물가지수가 높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확인되자 안전자산인 금값을 제외하고는 증시, 암호화폐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 나라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 압박으로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 분노한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에서 돈 쓰기 싫다며 줄줄이 여행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2월 미국 방문객이 전년보다 23% 줄었고 전체 외국인 방문객도 5% 감소했다고 합니다. S&P 500 지난주에 2.47% 하락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연초 대비로 4.9%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금값은 지난주에 2.27%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17% 상승한 상태입니다. 최근 금값이 굉장히 무섭게 오르고 있죠. 비트코인 지난주 4.16%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1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사장이 지난 24일 백악관에서 한국인 기업으로는 첫 번째로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연신 현대차가 대단하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대차는 28년까지 31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함으로써 대미 수출에는 숨통이 트이겠지만 현지 생산이 늘면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 세수도 악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트럼프는 26일 4월 초부터 미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에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영국의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26일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기존 1%에서 0.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해 말에는 2,900까지 오르겠지만 내년 말에는 2,20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주 거의 3%가량 빠졌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현재 6.63% 상승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4%대 초반인데 그에 비하면 성적이 좋죠. 일본의 오픈하우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연간 매출이 약 1조 원에 달하는 주요 부동산 기업입니다. 21일 리플의 전 전략기획부문 부사장 에미 요시카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오픈하우스가 지금까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암호화폐로 부동산 결제를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XRP와 도지, 솔라나를 부동산 결제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코인들의 쓰임새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총괄 로버트 미치니 지난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25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가상자산 투자 인사이트 포럼 2025에 참석했습니다. 이 미치닉은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소개한 바 있죠. 이 사람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위험자산이 아니고 글로벌하며 희소하고 비주권적이고 분산된 자산이라고 극찬했었죠. 이 미치닉이 여의도의 투자 포럼에서 디지털 자산 분야는 현재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치닉 총괄은 디지털 자산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전통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자산 토크나 세 가지 축으로 구분해서 블랙록은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는 세 분야 모두에서 전 세계 고객사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치닉은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자 대상을 넘어서 기존 금융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기술적 잠재력을 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랙록이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미치닉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CEO 헌터 호슬리는 비트코인은 이제 막을 수 없는 아이디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와이즈는 12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헌터 호슬리는 올해 비트코인 목표가를 20만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약 8만 2천 또는 8만 3천 달러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왔다 갔다 하죠. 20만 달러면 130%가 아니라 150% 전후의 상상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폴리곤의 공동 설립자 샌디프 네일왈은 암호화폐의 현재 수준이 1998년 인터넷 수준에 비교할 수 있다며 대중화까지 최소 30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암호화폐 발전으로 볼 때 초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한테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TMX 메타파이는 미국 내 수천 명 금융 자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올해 암호화폐 ETF 투자 확대를 예정하는 사람이 57%에 달했습니다. 포지션을 줄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1%에 불과했습니다. 금융 자문가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보여주는 설문조사입니다.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자산의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에서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으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는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기회를 외면하는 것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역사상 가장 큰 부의 기회로 표현했습니다. 재산을 제대로 불릴 줄 모르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기회를 몰라서가 아니라 실수가 두려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존 교육 시스템도 비판했습니다. 학교는 실수를 실패로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실수를 통해서 걷는 법을 배우는데 만약 학교가 아이에게 걷는 법을 가르쳤다면 아이들은 결코 걷지 못했을 것이라며 우리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요사키는 진짜 금융은 학교나 월가가 아닌 유튜브나 독립적인 사상가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기존 교육 체제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배움을 주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어마어마한 부자죠. 부동산만 몇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비트코인을 역사상 가장 큰 부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사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촉발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개인 소비 지출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지난주 많이 하락했습니다. 트럼프는 수입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4월부터 부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전망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리서치 회사는 기존 1%에서 0.9%로 경제 전망을 하향시켰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의 가상 투자 수익률을 공개하겠습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8.65%입니다. 저희는 S&P 500 미국 고배당 ETF, 금, 암호화폐 30, 30, 10, 30의 비율로 그리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미국 중심의 상위 5개 코인을 30% 비중에 균등 분할해서 투자할 것을 그러니까 전체 투자금의 6%죠. 권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미국 S&P 500 1월 1일 가격은 이렇고요. 3월 29일 기준으로 가격이 21,005원입니다. 마이너스 5%가량 하락했고요.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의 1월 초 가격과 3월 29일 가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초, 2월 초, 3월 초에 각각 이 자산에 저희가 제시한 이런 비율대로 투자했을 때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25만 9,381원이고 수익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8.65%입니다. 만일 에이스 미국 S&P 500에 매월 초 100만원씩 투자했다면 총 수익은 마이너스 11만원이 조금 넘고 그래서 수익률은 마이너스 0.95%가 됩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와 비교하는 차원에서 에이스 미국 S&P 500 수익률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좀 더 자세히 보면 각 투자 상품의 1월 1일 가격과 현재 가격입니다. 이것은 2월 1일 가격이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 제일 아래 표는 3월 1일 투자한 가격과 현재 가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승률 이렇게 나오고요. 수익률이 여기 있죠. 1월 초에 투자한 총 수익은 마이너스 89,000원, 2월 초에 투자한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11만원, 3월 초에 투자한 투자액의 총 수익은 마이너스 54,000원. 이것을 다 더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25만 9천원이 되고 총 300만원 투자했으니까 수익률은 마이너스 8.65%가 됩니다. 미국 주식도 그렇고 암호화폐 가격 지금 좋지 않죠. 그러나 계속 분할로 투자하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됩니다. 가상으로 올해 말까지 이런 비율로 투자했을 때 과연 얼마가 나올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의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있죠. 표준세번역은 감찰을 꿰뚫어 보신다로, 공동번역은 헤아리신다로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샅샅이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짐짓 정직한 채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에도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이 높은 것, 즉 거만,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것, 이것은 다 죄입니다. 악인의 형통도 결국은 죄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꽹우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잠언 21장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